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에게 희망의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헬조선이라는 말이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국가의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헌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했는가? 국가가 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22일 바로 이 자리에서 대정부 질문 때 저희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께서 우리 총리에게 대통령 출마 계획이나 고려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 전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지금도 유효하신가요? 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지금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으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당면한 국내외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정을 안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네, 전혀 없었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지금 그 당시에 전혀 없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외에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지금 5건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것, 언론 탄압이나 보도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것, 또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것,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것 등이 있는데요. 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돼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가 헌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 그 부분은 재산권 침해, 또 배상 청구권 실현 봉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 이런 것 등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그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공개되었지만 그 회견문이 그 직후에 있었던 한일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는데 혹시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그 이후에라도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해 들으신 적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가 돼 있고 공표가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특별히 전해 들으신 건 없습니까? 제가 그걸 따로 들을 상황이 아니고 네. 제가 국무장관으로부터 외교장관으로부터 충분하게 듣고 있습니다. 장관으로부터만 들었고 대통령으로부터는 들으신 건 없다는 거네요. 우리 이와 관련해서 민변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청와대가 끝까지 거부를 했고 그에 비해서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정상회담 내용이 일부 공개가 돼 있고 또 아베 총리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12일에 일본 의회에 나와서도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발언 내용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65년 한일 협정에 의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된 것으로 일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다른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와 일본 사이에 외교 당국에서 합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을 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발표됐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양쪽이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의 여러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언행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외교당국 간에 합의를 했고 그걸 발표까지 했는데 그와 관련된 다른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제1동포를 대표해서 민단이 부산 영사관 앞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서 비난이 있었고 또 이 민단의 소녀상 철거 요구가 이준규 주일대사의 배후 조종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일대사의 배후 조종이 있었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 1월 12일 민단 신년회에서 주일대사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동포들이 좀 나서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취재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합의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본에서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영사관 소녀상 설치 문제로 일본 대사를 소환 조치해서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이면에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느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면 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예. 여기 좀, 네. 정부가 2016년 11월 28일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검토본에 게재한 계엄군 헬기 사진이 최종본에서는 삭제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 검토본에서 광주가 아닌 서울역 사진이 게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의 사진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게재하는 도중에 헬기 사진과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수요일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의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헬기 사진을 게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반드시 헬기 사진으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은 185발이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또 시민단체 등에서 진상조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절벽, 인구절벽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심각한 고용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고용절벽. 고용률은 많이 높아졌는데 예. 또 실업률도 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이 각각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그 통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성은 막 53%, 4%, 청년은 그보다 못되는 30 몇 프로, 이 정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네. 있는데 필요하다면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서도 청년 고용률은 이미 10%가량 낮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도표에서 보다시피 하락해서 40% 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이렇게 OECD 평균보다도 크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국제 경기도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좀 지속되고 있는 점, 또 우리 내수가 위축되고 또 조선이나 철강 그동안 이제 아주 굉장히 많은 고용을 창출했었습니다마는 최근은 이 업종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고용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청년이 원하는 자리와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직장이 서로 미스매치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에 계속 매달리고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해서 졸업을 유예하면서까지 정규직, 구직을 하려고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총리께서는 비정규직 청년의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시간제 근로를 제외하면 1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금액으로는 결혼을 꿈꾼다든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연애도 힘들고 또 그래서 요즘에는 청년들을 M4 세대라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 고용률은 지금 그 55.7%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전체 특히 여성 근로자의 20% 이상이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에 몰려 있는데요. 그 이유가 총리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여성들의 직장 진출이 좀 늦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여성 고용률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 늘어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고 아직 그 시스템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못해서 충분한 여성 일자리들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육아 등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그래서 M자형 고용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새아이 엄마인 여성 공무원의 그 과로사 사건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장맘이 되려면 슈퍼우먼이 돼야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인구 절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인구 절벽 도표를 보면 인구 절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데 70년대에는 한 해 100만 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가 30여 년이 지나서 2005년에는 44만 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전히 40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우리 중학교 교과서를 한번 보면 그 저출산 원인이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독신 가구 증가 이렇게 꼽고 있는데 그 총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이것도 저출산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바로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일자리나 주거 또는 교육 환경 등의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제3차 저출산 위원회의 장기 계획에는 이런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뭐 20세기식 진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21세기에는 일하는 여성들이 제대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 일과 가정 양립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투자가 바로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런 이제 교과서까지 나와 있는데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은 그 오히려 북유럽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14년 OECD 국가의 그 25세에서 34세까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인데요. 그 스웨덴, 노르웨이 같이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도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획기적인 법률과 정책 그리고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총리께서는 그 출산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들어봤습니다. 네, 출산력을 어떻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출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에 주어진 사회 경제적 여건 하에서의 출산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출산력은 우리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가 나서서 출산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헬조선이라는 멍해를 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 청년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국민 모두가 소중한 인격으로 대접받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에게 희망의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헬조선이라는 말이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헌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했는가? 국가가 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가 돼 있고 공표가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특별히 전해 들으신 건 없습니까? 뭐 제가 그걸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들을 상황이 아니고 제가 국무장관으로부터 외교장관으로부터 충분하게 듣고 있습니다. 장관으로부터만 들었고 대통령으로부터는 들으신 건 없다는 거네요. 이와 관련해서 민변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청와대가 끝까지 거부를 했고 그에 비해서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정상회담 내용이 일부 공개가 돼 있고 또 아베 총리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12일에 일본 의회에 나와서도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발언 내용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65년 한일 협정에 의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된 것으로 일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지금 5건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것, 언론 탄압이나 보도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것, 또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것,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것 등이 있는데요. 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돼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가 헌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 그 부분은 재산권 침해, 또 배상 청구권 실현 봉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 이런 것 등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그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공개되었지만 그 회견문이 그 직후에 있었던 한일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는데 혹시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그 이후에라도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에 들으신 적 있습니까? 관련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다른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이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와 일본 사이에 외교 당국에서 합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을 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발표됐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양쪽이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의 여러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언행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그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22일 바로 이 자리에서 대정부 질문 때 저희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께서 우리 총리에게 대통령 출마 계획이나 고려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 전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지금도 유효하신가요? 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지금 권한 대행입니다. 권한 대행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우리 당면한 국내외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정을 안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네, 전혀 없었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지금 그 당시에 전혀 없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외에 대통령과 관련